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레디언트 매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축, Y축, G축 세 개의 축으로 각각 그레디언트를 걸어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를 들면 저희가 X축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준다. 매그네틱 필드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X축으로 값이 달라지면 매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서로 다르게 해서 그레디언트, 즉 차이를 준다라는 뜻이죠. Y축으로 그레디언트 필드를 준다라는 뜻은 Y축 방향으로 가면서 크기를 점점 키운다. G축으로 걸어준다는 뜻은 G축으로 가면서 크기에 차등을 둔다. 즉 처음에는 작게 주고 좀 더 위의 위치에서는 좀 더 좀 더 위의 위치에서 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차등을 둔다라는 것에 그 차등은 벡터의 크기의 차등을 말합니다. 그 스트렝스의 차등을 두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 가면서 스트렝스의 크기를 작은 것에서 점점 키워서 큰 것까지 이렇게 차등을 두는데요.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면 흔히 이제 벡터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필드를 바꿔준다, 그레디언트를 걸어준다 라고 하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방향은 항상 G축 방향으로, 그런데 그 크기만 차등을 두어서 바꿔준다. 이 사실이 그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이 G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줄 때 보시면 다 위로, 방향은 위로지만 크기만 달라지잖아요. 얘하고 얘가 방향은 다 윗방향인데 크기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필드의 토탈 필드의 크기를 구할 때는 방향은 같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B0나 B1은 걸려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추가로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이 토탈 필드의 크기를 구할 때 벡터의 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와 B0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크기만 달라지지 방향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벡터의 합을 구하게 되면 크기에만 차이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레디언트를 걸어준다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를 다르게 해준다는 뜻인데요. 그럼 이제 현재 B0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임의의 축, 여기서 X라고 했지만 이제 Y나 G도 동일한 성격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축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그레디언트는 이제 예를 들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큰 것부터 제로를 지나서 위쪽으로 증가해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큰 것까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크기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커지는 방향으로 이제 걸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토탈 필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필드는 B0에다가 그레디언트가 더해지는데 방향은 G축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더해진 토탈 필드 같은 경우는 크기만 달라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크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스피닝 프로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스피닝 프로톤도 있겠죠. 여기에도 스피닝 프로톤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스피닝 프로톤들은 여러 가지 위치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다르게 걸어주면 이 스피닝, 왼쪽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에 걸리는 자기장의 색이, 스트렝스는 요만큼이죠. 반대로 이 중간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에 걸리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만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닝 프로톤에는 가장 큰 자기장의 세기만큼 걸리죠.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자기장에 걸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위치에서 B0, B1이 걸렸는데요. 동일한 크기에. 그런데 이제는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그 스피닝 프로톤에 걸리는 자기장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 스피닝 프로톤의 회전 프리퀀시가 달라지죠. 그럼 회전 프리퀀시가 달라지면 우리가 서로 다른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유념해 두시고 G축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축으로 우리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B0는 스태틱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G의 위치별 차이에 상관없이 B0는 항상 같은 크기로 걸려 있습니다. 우선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호모지니어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물론 실제로 프랙티컬하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 그 RF 코일이나 어떤 마그네틱 필드를 생성하는 그 기계적인 장치의 한계로 인해서 불균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호모지니어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상태로 이제 G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토탈 필드는 B0를 중심으로 이렇게 특정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서로 다른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가 생성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이 서로 다른 크기의 마그네틱 필드에 걸리기 때문에 아까 옆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G축으로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하고 이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이 이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진다? 라모르키 이퀘이션에 의해서 프리퀀시가 달라진다. 즉 토탈 필드의 크기에 감마가 곱해지는 형태로 프리퀀시가 계산이 되는데요. 이 감마는 이제 스태틱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 이 토탈 필드는 결국 B0 플러스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G축의 위치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탈 필드 크기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스피닝 프로톤의 프리퀀시가 달라진다. 즉 우리 몸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몸에 여기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하고 여기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이 서로 다른 크기의 스태틱 플러스 그레디언트 마그네틱 필드가 걸리기 때문에 회전 운동,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전 운동을 하는 그 프리퀀시가 달라진다. 여러분들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이제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자, 우선 이 오른쪽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의 X축은 프리퀀시 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예를 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을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스피닝 프로톤을 생각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닝 프로톤에는 요만큼의 자기장의 크기가 걸리니까요. 왼쪽에 있는 것보다 크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프리퀀시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애는 요 정도 프리퀀시의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이 스피닝 프로톤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크기의 필드가 걸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은 스트렝스의 필드가 걸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프리퀀시도 작아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크기의 프리퀀시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 스피닝 프로톤은 큰 크기의, 상대적으로 큰 크기의 자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의 프리퀀시 값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요 스피닝 프로톤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의 스트렝스에 걸리기 때문에 요 위치에 프리퀀시를 갖는다. 그래서 프리퀀시에 따른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렇죠? 넘버 오브 스핀의 히스토그램 그리면 이렇게 사람 모양처럼 생긴다. 왜냐하면은 요 위치에 사람 몸의 요 위치에 스피닝 프로톤이 있는 개수만큼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요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의 개수만큼 여기에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이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되는 특성이 있죠.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은 오른쪽의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이 토탈 필드의 크기만큼 프리퀀시가 계산되니까 그 프리퀀시라는 게 어느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이런 되게 샤프한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정확하게 그레디언트를 계단 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쭉 차이를 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특정한 프리퀀시 입장에서 보면 그 프리퀀시에 가장 많은 값을 가지고 있지만 히스토그램에서 그 주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스피닝 프로톤의 프리퀀시들도 생긴다. 그래서 저런 아주 샤프한 형태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면서 그 해당 프리퀀시에 가장 많은 스피닝 프로톤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타이즈 형태로 정확하게 V0 이 특정 프리퀀시에만 모두 몰려 있고 그보다 차이 나는 프리퀀시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축 방향으로 슬라이스 셀렉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지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그려주면 우리 몸에 스피닝 프로톤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축 방향으로의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자기장이 걸리게 되잖아요. 토탈 필드가.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요 지축 방향으로 요 특정한 한 단면 요 사이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 우리 몸에 스피닝 프로톤이 되게 굉장히 많을 텐데 지축 방향으로 요 사이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의 영상만 내가 찍고 싶다. 즉 슬라이스 셀렉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단면만 내가 영상화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사이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만 엑스테이션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은 지금 B0와 이 G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만 걸려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프리퀀시, 여기에 있는 요 스피닝 프로톤은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값만큼 스트렝스만큼 프리퀀시를 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걔의 프리퀀시가 아닌 여기에 있는 요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 안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을 지금 다른 값의 GZ가 있기 때문에 토탈 스트렝스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의 프리퀀시를 계산해서 얘만 엑스테이션 시킬 수 있는 B1을 걸어줍니다. 자, 우리가 B1을 걸어줄 때 이 레디 프리퀀시, 이 B1을 걸어줄 때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특정 프리퀀시로 맞춰서 B1을 걸어주기 때문에 그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 스피닝 프로톤에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의 스피닝 프로톤들이 어떤 프리퀀시로 돌고 있는지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요 원하는 슬라이스는 요만큼의 토탈 마그네틱 스트렝스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보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요 크기를 넣어서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그 프리퀀시에 맞춘 B1을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위치, 요 슬라이스 안에만 스피닝 프로톤들을 엑스테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 위치에서 계산된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는데, 지금 현재 제가 여기 표시하는 요 위치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이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프리퀀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명 현상, 그 레조넌스는 동일한 프리퀀시로 걸려야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에 있는 애만 엑스테이션을 시키고 싶으면 그 원하는 슬라이스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의 프리퀀시를 라모리 이퀘이션으로 계산을 하고, 그 프리퀀시로 B1을 걸어주면 그 위치에 있는 애만 엑스테이션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1을 끄면 릴렉세이션 되고, 릴렉세이션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를 RF 코일에서 전류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슬라이스 위치가 아닌 나머지에 있는 스피닝 프로톤들은 에너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퀄리브리엄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슬라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축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들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GZ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특정 시간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 토탈 필드를 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Z축 방향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엑스테이션을 시키고 싶은 그 시간대에 RF 필드 B1을, 여기 B1이잖아요. B1을 이제 이렇게 걸어주는데, B1을 걸어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슬라이스의 프리퀀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B1을 걸어주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슬라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여기 보시면 Z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그리고 이제 RF 필드를 끈 다음에 얘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끄는 건 좋은데요. 요 뒤에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한 번 더 걸어주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를 이런 기울기로 한번 걸어주고, 요 뒤에 보면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 기울기죠. 그러니까 반대 기울기로 한번 더 걸어주는 거죠. 왜 반대 기울기로 한번 더 그레디언트를 걸어줄까요? 여기에서. 자,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냥 답을 알려드리면,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답을 알려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흔히 예를 들면 뭐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통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잘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걸어주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기울기로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줬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그 상태로 우리 몸에 스피닝 프로톤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여러 위치에서 걔네들이 토탈 필드가 서로 다른 크기만큼 서로 프리퀀시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그런데 그레디언트를 껐어요. 그러면 끄면 걔네들이 여전히 토탈 필드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프리퀀시 달라진 상태로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다시 바꿔서, 예를 들면 제가 얼라인먼트가 있을 때 패러렐, 엔티패러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서로 다른 프리퀀시로 운동하고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옛날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걸어줬던 것과 반대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한번 걸어주고,
그래서 걸어줌으로 인해서 옛날로 다시 회귀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와줘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스피닝 프로톤들이 이제는 그레디언트가 아닌 B0만으로 온전히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그 세기로 인해서 프리퀀시가 모든 위치에서 동일하게 회전 운동을 하고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G 방향으로 한번 그레디언트 걸어주고 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와줘서 예전으로 오리지널로 회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가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G축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면, 예를 들면 G축 방향으로 위치에 따라서 이 위치에서는 요만큼의 크기로 그레디언트를 걸어주고, 요 위치에서는 좀 더 크게, 그 위에는 좀 더 크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렝스가 달라지니까 이 스트렝스가 달라지는 거에 의해서 이 프리세션 운동, 우리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회전 운동의 프리퀀시 달라지죠. 그 프리퀀시 달라지니까 이 세 개의 위치에서 보면 서로 다른 위치에서 프리퀀시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치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딱 끊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모든 스핀들이 다 요 크기를 받을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프리세션 운동이 이렇게 딱 일어나고, 요걸 경계로 딱 그 위에 요 위치에서는 다 요 프리퀀시로, 위치가 여기 되는 거죠. 현재 딱 시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위에는 또 딱 끊겨서 요만큼 달라지고,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즈 형태로 될 거냐? 그렇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준다 하더라도 이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변화하기 때문에요. 요 밑에 슬라이스라 하더라도 요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도 점진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아래쪽 슬라이스 얘와 위쪽 슬라이스 여기는 서로 맞닿아 있는 위치는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이렇게 차이가 생긴다. 프리세션 운동의 프리퀀시가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일단 생각하고 있어 달라는 말씀을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요 프리퀀시, 요 이제 V0에 해당하는 요 프리퀀시에 모두 다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 앞뒤로 약간씩 컨티뉴어스하게 차이가 나는 애들이 생기는 거는 다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줄 때 컨티뉴어스하게 걸리기 때문에 위치의 차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X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